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어떤 사람, 어떤 말, 어떤 만남이 당신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바로 그 순간에 당신의 삶에 나타나는 것을요. 같은 주제를 반복해서 경험하고 같은 유형의 사람들에게 끌리고 같은 질문이 다른 형태로 당신 앞에 나타나는 것. 칼 융에 따르면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삶이 당신에게 보내는 의식적인 신호입니다. 자, 이제 제가 묻고 싶은 불편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외부에서 경험하는 것이 당신 내면에서 오랫동안 외면해온 진실의 메아리라면 어떨까요? 이 영상에서는 왜 외부 현실이 변하지 않고서는 당신의 내면 세계가 변하지 않는지, 그리고 왜 동시성이 바로 이런 순간에 나타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어쩌면 이것은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어떤 순간에는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어떤 만남이 있고 어떤 말을 듣고 완전히 다른 장소에서 같은 주제를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타이밍이 이상합니다. 논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보통 우연이라는 단어 하나로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우연이란 생각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연결고리를 찾지 않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칼 융은 이 지점에서 잠시 멈추고 조용히 묻습니다. 정말일까? 융에 따르면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우연의 일치로 치부합니다. 이는 마음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식입니다. 의미를 찾으려 애쓰는 과정에서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는데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 항상 편안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융이 동시성이라는 개념을 소개할 때 그는 우주에 숨겨진 기적을 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내면 세계와 외부 현실 사이의 깊은 조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인과관계를 추구하는 마음은 사건들 사이에 인과관계를 확립하려 합니다. 그러나 동시성은 의미의 관계를 확립합니다. 두 사건 사이에 물리적인 연결은 없지만 심리적인 메아리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메아리는 개인의 내면 세계에서 반응을 찾습니다. 융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과관계는 없지만 의미 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 의미는 무의식의 언어입니다.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어떤 주제를 품고 있습니다. 억압된 두려움, 해결되지 않은 갈등, 받아들여지지 않은 욕망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 주제는 내면 세계에 조용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외부 세계는 이 주제를 가시화하는 장면들을 만들어냅니다.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고 비슷한 말을 듣고 반복되는 상황에 처하는 것, 이러한 현상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융에 따르면 무의식은 가시화되기를 갈망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경험으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신호들을 종종 잘못 해석합니다. 타인, 운명, 환경을 탓하고 삶의 불공평함이나 불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진정한 문제는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질서를 인식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동시성은 처벌하기 위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경고하는 것입니다. 주의를 환기시키고 여기에 무언가가 있습니다. 당신이 봐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성의 순간들은 종종 강렬한 감정적 울림을 지닙니다. 사람을 흔들고 생각하게 하고 때로는 불안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사람을 안락한 영역이 아니라 자각의 영역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융에게 있어 이러한 순간들은 개성화 과정으로 향하는 관문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문을 통과하고 싶지 않다면 그는 계속해서 같은 문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삶은 반복됩니다. 시나리오는 바뀌지만 주제는 그대로입니다. 흔히 우연이라고 불리는 것은 이러한 반복을 감추는 말일 뿐입니다. 그것은 의미를 회피하는 교묘한 방법입니다. 융에 따르면 진정한 질문은 이 사건은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는가? 입니다. 이 질문을 던지지 않는 한 외부 세계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같은 언어, 같은 상징, 같은 메아리를 사용해서 말입니다. 동시성은 인간의 내면 나침반입니다. 나침반은 길을 잃었을 때, 방황할 때 나타납니다. 그리고 매번 같은 곳, 바로 내면을 가리킵니다.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진실이 드러납니다. 동시성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계획할 수도 없고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이는 인간의 자아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아는 삶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융에 따르면 이것은 통제에 대한 환상일 뿐입니다. 내면에서 인지하지 못하는 과정들이 진행되는 한
외부를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동시성은 바로 이러한 환상을 산산조각냅니다. 동시성은 세상은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만남들은 사람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마음이 세운 질서가 내면의 현실과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성은 종종 조용히 찾아옵니다. 거창한 사건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짧은 문장으로, 때로는 스쳐 지나가는 시선으로, 때로는 우연히 펼쳐진 책의 한 페이지로 나타납니다. 사람이 이러한 순간들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삶은 조금 더 큰 소리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같은 메시지가 다양한 형태로 반복되는 것입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반복은 운명의 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흔히 외부 세계를 정적인 것으로, 자신은 끊임없이 그 세계에 적응하려 애쓰는 존재로 여깁니다. 상황, 사람들, 사건들이 존재하고 개인은 그 안에서 자신의 길을 찾으려 노력합니다. 그러나 칼 융은 이러한 관점이 불완전하다고 주장합니다. 그에 따르면 사람들은 외부 세계를 수동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내면 세계를 통해 외부 세계를 걸러내어 인식합니다. 즉, 경험하는 것은 단순히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내면의 질서가 외부에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내면 세계에서 어떤 감정이 지배적인지, 어떤 생각이 뿌리 내렸는지, 어떤 갈등이 해결되지 않았는지에 따라 외부 현실은 그에 맞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융에 따르면 사람이 겪는 사건들은 종종 거울에 비친 내면 상태의 반영입니다. 따라서 같은 사람이라도 같은 사건을 다른 시기에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경험합니다. 변하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사람의 내면 상태입니다. 내면 세계와 외부 현실 사이에 이러한 관계는 마치 보이지 않는 다리와 같습니다. 물리적인 것이 아니며 측정하거나 증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영향은 매우 분명합니다. 억눌린 분노를 품은 사람은 세상을 더욱 위협적으로 인식합니다. 해결되지 않은 무가치감에 사로잡힌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이 깎아내려진다고 느낍니다. 융에 따르면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무의식은 개인의 인식 필터를 결정합니다. 삶은 개인이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만 보여줍니다. 이 시점에서 외부 세계는 공정함과 불공정함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질서를 위한 무대로 여겨집니다. 무의식적으로 사람은 자신의 역할을 연기합니다. 역할과 배경은 바뀌지만 기본적인 이야기는 그대로입니다. 융은 이러한 메커니즘을 설명하면서 투사라는 개념을 강조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거나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측면을 외부로 투사합니다. 자신의 내면의 어둠을 타인에게서 보고 자신의 두려움을 세상의 위험으로 착각합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같은 유형의 관계에 얽매입니다. 같은 실망, 같은 갈등, 같은 좌절이 반복됩니다. 사람은 이를 외부 세계가 벌이는 게임으로 인식합니다. 융에 따르면 이는 내면 세계가 드러나려는 시도입니다. 내면에서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외부에서는 운명으로 경험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동시성이 작용합니다. 의미 있는 반복은 사람으로 하여금 멈춰서서 생각하게 만듭니다. 왜 항상 이럴까라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 질문은 숨겨진 다리의 존재를 드러내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이 다리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사람들은 상황을 통제하려 애씁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고 상황을 억지로 만들려 하며 운명에 맞서 싸우려 합니다. 융은 이러한 노력이 사람을 지치게 한다고 말합니다. 외부 세계를 고치려 애쓰는 것은 내면 세계와의 접촉을 지연시키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질서가 바뀌지 않고서는 외부 현실은 영구적으로 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도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성공을 거두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관계를 맺지만 평화를 찾지 못합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불안감은 내면의 부조화를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숨겨진 다리는 이러한 부조화를 외부로 가시화함으로써 개인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줍니다. 내면 세계와 외부 현실 사이의 관계를 인식하게 되면 삶에 대한 관점이 바뀝니다. 세상은 더 이상 적이나 시험대가 아니라 피드백 시스템이 됩니다. 모든 사건은 이것은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라는 질문을 불러일으킵니다. 융에 따르면 이 질문은 개성화로 가는 길의 시작입니다. 사람은 더 이상 맹목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관찰하고 의미를 찾고 내면의 질서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인식이 깊어질수록
동시적인 만남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삶은 더 이상 소리치지 않습니다. 메시지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숨겨진 다리가 이제 의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내면 세계와 외부 현실의 관계는 죄책감을 유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융은 사람이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책임을 지는 것을 건강하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인식입니다. 사람은 모든 사건의 창조자가 아니지만 각 사건의 의미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결이 이루어지면 경험은 사람을 짓누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숨겨진 다리는 사람에게 짐을 지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일깨워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러한 인식이 발달함에 따라 삶과의 관계는 더욱 평온하고 명확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동시성은 보상이 아니라 동반자일 뿐입니다. 이는 사람이 올바른 길을 갈 때 칭찬하고 잘못된 길을 갈 때 벌주는 메커니즘이 아닙니다. 융에 따르면 동시성 현상은 내면의 변화의 부산물입니다. 사람이 자신을 더욱 솔직하게 관찰하기 시작하면 삶 또한 그 솔직함과 함께 더욱 투명해집니다. 만남은 더욱 의미 있게 되고 우연처럼 보이는 순간들은 더 이상 놀라움을 자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깨달음을 불러일으킵니다. 사람은 비로소 삶의 언어를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사람은 세상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먼저 사람들은 가면을 선택합니다. 이 가면은 사회적 수용을 얻기 위해 만들어집니다. 순응하기 위해 다듬어지고 사회적 기대에 맞춰 조정됩니다. 융은 이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부릅니다. 페르소나는 생존에 필수적이며 사람은 페르소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람이 이 가면과 동일시할 때 시작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은 가면을 자기 자신으로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역할과 자아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집니다. 진정한 내면의 목소리는 점차 사라지는 반면 외부에 보여주는 이미지는 더욱 강해집니다. 융에 따르면 바로 이 지점에서 동시성이 무너집니다. 페르소나가 강해질수록 내면 세계와의 연결은 약해집니다. 사람은 자신이 느끼는 것보다 보여줘야 할 것에 더 신경을 쓰고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남들이 자신에게 기대하는 바를 더 많이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방식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회적 인정을 받고 존경받고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내면 세계에서는 소리 없는 균열이 시작됩니다. 융은 무의식이 배제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균열이 위험하다고 지적합니다. 보이지 않고 인식되지 않고 억압된 모든 부분은 탈출구를 찾습니다. 이 시점에서 동시성은 혼란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삶의 언어는 흐릿해지고 신호는 혼동되며 만남은 의미를 잃습니다. 가면이 무거워질수록 바깥 세상은 더욱 가혹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융에 따르면 이것은 벌이 아니라 균형을 찾는 과정입니다. 내면의 억압된 감정은 외부의 갈등으로 표출됩니다. 인정받지 못한 약점은 삶의 균열을 일으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같은 종류의 문제에 직면하고 같은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며 같은 실망을 반복합니다. 이러한 반복은 종종 운명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융은 이것이 내적 부조화의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페르소나가 진정한 자아를 가릴 때 삶은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더욱 가혹한 상징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페르소나가 본질적으로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융은 가면을 완전히 버리라고 제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가면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 때 그 역할에 갇히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자각이 사라지면 페르소나가 지배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선택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살아갑니다. 반응은 증가하고 방어 기제는 강해지며 통제에 대한 욕구는 커져갑니다. 내면 세계와 외부 현실의 조화가 깨지면서 이 단계에서는 동기화된 흐름이 중단됩니다. 삶은 말하지만 사람들은 듣지 못합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왜곡은 대개 중년이나 인생의 큰 격변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성공은 있지만 만족감은 없고 관계는 지속되지만 깊이는 사라집니다. 사람은 피곤하고 공허하며 불안합니다. 이러한 불안은 종종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이 통제하고 더 많은 가면을 쓰는 것으로 억눌립니다. 하지만 새로운 가면을 쓸 때마다 내면의 목소리와의 거리는 더욱 멀어집니다. 동시성은 더 이상 인도하지 않고 오히려 방해만 됩니다.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 융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가면과 진정한 자아의 차이를 볼 수 있는 용기 말입니다. 자신이 어떤 역할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면 동시성 신호는 다시 의미를 되찾기 시작합니다. 만남은 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삶은 더욱 일관성 있게 느껴집니다. 내면 세계와 외부 현실이 재정렬되었기 때문입니다. 융에 따르면 동시성은 페르소나가 진정한 자아를 가리지 않을 때에만 건강하게 기능합니다. 가면이 도움이 될 때는 문제가 없지만 가면이 지배하게 되면 삶은 균형을 되찾기 위해 사람을 흔들어 깨웁니다. 이 흔들림은 위협이 아니라 통합을 향한 초대입니다. 이 초대는 종종 순탄하게 오지 않습니다. 가면은 안전하고 익숙하며 오랫동안 그 가면과 함께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융에 따르면 페르소나가 사라질 때 개인은 일시적인 불확실성의 시기를 경험합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모습이 사라지는 동안 자신이 정확히 어떤 존재가 될지 아직 알지 못합니다. 이 시기는 불안하고 취약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동시성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무의식이 마침내 들리기 시작하고 삶이 주는 신호가 더욱 명확해지며 우연처럼 보였던 사건들이 내면의 진실과 일치하게 됩니다. 페르소나가 느슨해짐에 따라 개인의 반응도 느슨해집니다. 예전에는 자동적으로 방어했던 것들이 의미를 잃고 모든 것에 반응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줄어듭니다. 모든 역할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사라집니다. 융에 따르면 이 단계에서 개인은 외부 세계에 대해 더욱 차분한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더 이상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차분함 속에서 동시성적 만남을 더욱 쉽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삶이 제시하는 상징들을 억지로 해석하지 않고 읽기 시작합니다. 메시지는 덜 복잡해지고 덜 가혹해집니다. 삶은 더 이상 소리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성의 붕괴는 끝이 아니라 전환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사람이 도망치려는 것들은 그 사람을 가장 강력하게 지배하는 것들입니다. 바로 여기서 그림자가 시작됩니다. 그림자는 나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억압된 것을 의미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한 모든 부분, 즉 분노, 질투, 두려움, 권력욕, 연약함, 나약함이 그림자 속에 존재합니다. 사람이 이러한 것들을 자신과 화해시키지 못할 때 그것들을 무의식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융에 따르면 무의식은 이러한 억압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무의식은 드러나고 싶어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림자와의 마주침은 사람이 자신과 마주하는 가장 어려운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주침은 자신이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뒤흔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동시성은 종종 그림자의 문을 통해 들어옵니다. 예상치 못한 만남, 강렬한 자극, 과도한 분노,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 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순간에 사람들은 대개 상대방을 탓합니다. 그 사람을 문제의 원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융은 바로 이 지점에서 멈춰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그토록 흔드는 것은 단지 당신 앞에 있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무의식의 일부가 활성화됩니다. 그림자는 외부 세계에서 어떤 형체를 발견함으로써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이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어떤 반응은 감탄을 자아내고 어떤 반응은 분노를 유발합니다. 이러한 반응들은 무작위적인 것이 아니라 그림자의 메아리입니다. 그림자와의 마주침은 종종 고통스러운데 자신에 대한 불쾌한 진실과 마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고통을 회피할수록 그림자는 더욱 강해집니다. 억압된 모든 부분은 통제할 수 없이 되돌아옵니다. 그림자를 무시할수록 그림자는 더욱 가혹한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반복되는 위기, 갑작스러운 단절, 예상치 못한 삶의 상실은 이러한 과정의 외적 표현일 수 있습니다. 융은 이러한 경험들을 무의미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러한 경험들을 의미가 탄생하는 문턱으로 봅니다. 의미는 안락한 영역이 아니라 대립의 순간에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단절이 발생합니다. 사람은 두 가지 길 사이에서 갈등하게 됩니다. 외부 세계를 계속 탓할 것인가, 아니면 내면을 들여다볼 것인가. 융에 따르면 개성화는 이러한 선택의 결과로 시작됩니다. 그림자와 의식적으로 접촉하게 되면 사람은 더 이상 분열된 느낌을 받지 않게 됩니다. 선과 악, 강함과 약함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진정한 온전함에 가까워집니다. 이 온전함은 도덕적 완벽함이 아니라 심리적 정직함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있는 그대로를 부정하지도 없는 그대로를 과장하지도 않고 존재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림자와 접촉하게 되면 동시성 또한 변화합니다. 이전에는 트라우마였던 경험들이 교훈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경험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메시지로 해석합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해석 방식은 사람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힘이란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과 소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림자와 화해한 사람은 외부의 공격에 더욱 강인해집니다. 쉽게 동요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의미가 탄생합니다. 의미는 고통의 소멸이 아니라 고통이 자리 잡을 곳을 찾는 것입니다. 융에 따르면 사람이 자신의 어려움이 어떤 방향으로 이끄는지 깨닫게 되면 삶과의 싸움을 멈추게 됩니다. 그림자는 더 이상 적이 아니라 길잡이가 됩니다. 동시적인 사건들은 이러한 길잡이 역할을 강화합니다. 삶은 사람이 감히 맞설 수 있는 것만을 보여줍니다. 보이는 것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자신의 어둠을 인식하게 되면 외부 세계의 어둠에 직면했을 때에도 더욱 침착함을 유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침착함이야말로 의미의 조용한 탄생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오해는 그림자와 마주하는 것이 사람을 약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융에 따르면 정반대입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면의 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약합니다. 억압된 모든 감정은 통제할 수 없이 폭발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자와 접촉하는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분열시켜 살아남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내면의 긴장이 줄어듭니다. 억압된 내면의 싸움이 끝나면 외부 세계의 갈등 또한 그 강도를 잃습니다. 그림자와의 접촉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타인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이전에 가혹하게 판단했던 행동들을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이해는 도덕적 우월감이 아니라 심리적 개방성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어둠을 인식하게 되면 타인의 어둠과 충돌하는 정도가 줄어듭니다. 이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가혹한 악순환을 완화시켜줍니다. 칼 융에 따르면 개성화는 자기 자신이 될 용기를 점진적으로 얻는 과정입니다. 이는 성격 개발 기법이나 성공을 위한 계획 혹은 기분을 좋게 만드는 방법이 아닙니다. 개성화는 자기 내면의 여러 부분들을 인식하고 받아들여 그것들을 하나의 중심점으로 모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페르소나는 제자리를 찾고 그림자 자아는 인식되며 무의식과의 연결고리가 형성됩니다. 이러한 연결이 이루어지면 내면 세계는 더 이상 파편화되지 않고 내면의 질서가 잡히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동시성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외부 현실은 내면의 중심이 형성될 때 비로소 의미 있게 조화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개성화 과정을 겪는다고 해서 삶이 갑자기 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이 사라지거나 고통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변하는 것은 경험에 대한 개인의 반응입니다. 융에 따르면 개성화된 사람은 자동적인 반응에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관찰하고 기다리고 내면에서 무엇이 활성화되는지 자각합니다. 이러한 자각은 외부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의 방향까지도 변화시킵니다. 이 단계에서는 동시성적 만남이 더욱 빈번하게 느껴집니다. 사람은 우연처럼 보이는 순간들을 억지로 만들어내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읽어냅니다. 삶과 힘겨루기를 하지 않고 대화를 시작합니다. 이러한 대화 속에서 통제하려는 욕구는 줄어듭니다. 융은 통제하려는 욕구를 내면의 불안감의 징표로 보았습니다. 내면 세계와 연결된 사람은 모든 것을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개방성입니다. 동시성은 바로 이러한 개방성 속에서 나타납니다. 적절한 시기에 우연히 마주치는 것, 예상치 못한 문, 현명한 결정 등은 기적처럼 여겨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면의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단계처럼 느껴집니다. 사람은 더 이상 삶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삶과 함께 나아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개성화가 진행됨에 따라 선택의 개념이 깊어집니다. 모든 부름에 응답하지 않고 모든 기회를 쫓지 않으며 모든 관계를 유지하지 않습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선택적 태도는 내면의 중심이 강화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동시성은 이러한 과정에서
일종의 필터 역할을 합니다. 삶에 들어오는 것들은 더욱 의미를 갖게 되고 삶에서 떠나가는 것들은 덜 고통스러워진다. 이별을 개인적인 상실로 느끼지 않고 조화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용은 내면의 에너지를 보존하고 피로감을 줄이며 마음의 소음을 감소시킨다. 이 시점에서 개성화는 목표가 아닌 삶의 방식이 된다. 개인은 더 이상 끊임없이 자신을 정의하려 애쓰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방어하거나 자신의 역할을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 융에 따르면 이 단계에서 개인은 자신의 존재에 덜 간섭하게 된다. 내면의 중심은 고요하지만 강력하며 이러한 고요함 속에서 동시적인 사건들이 더욱 명확하게 인식된다. 삶은 상징으로 말하고 개인은 듣는 법을 배웠기에 이 언어를 쉽게 해독한다. 개성화의 가장 두드러진 효과는 삶의 의미가 외부 조건에 의존하지 않게 된다는 점이다. 개인은 더 이상 성공, 관계, 인정에서 의미를 찾지 않는다. 의미는 내면에서 느껴지는 진실이 된다. 융에 따르면 이 진실은 자신이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다는 깨달음이다. 동시성은 외부 세계에 나타나는 이러한 지식의 메아리입니다. 삶은 개인이 이 길을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 반응합니다. 개인이 멈추고 생각하고 물러설 때조차도 흐름은 존재합니다. 개성화는 속도가 아니라 조화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개성화된 개인에게 동시성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놀라움을 주지만 흔들지는 않습니다. 방향을 바꾸지만 궤도를 이탈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융에 따르면 사람이 내면의 중심에 가까워질수록 외부 세계의 복잡성에 직면했을 때 더욱 평온해집니다. 삶은 더 이상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읽어야 할 텍스트가 됩니다. 개성화는 이러한 읽기 능력을 제공합니다. 동시성은 이 텍스트의 행간을 흐르는 조용한 안내입니다. 이 단계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시간 인식의 변화입니다. 조급함이 약해지고 모든 일이 즉시 일어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자리 잡습니다. 융에 따르면 개성화는 개인을 시간과 화해시킵니다. 개인이 더 이상 남을 따라잡기 위한 경쟁에 갇힌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평온함 속에서 동시적인 만남은 더욱 쉽게 인지됩니다. 사람은 적절한 순간이 강요가 아닌 기대를 통해 온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기대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의 준비입니다. 중심이 강해질수록 삶이 제공하는 순간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개성화가 깊어짐에 따라 외로움에 대한 인식 또한 변화합니다. 사람은 군중 속에 묻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외로움은 결핍이 아니라 연결이 깊어지는 영역입니다. 내면의 중심과 연결될 수 있는 사람은 외부 세계의 확신을 덜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독립성 속에서 동시성은 더욱 명확하게 기능합니다. 만남은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의미를 확장하기 위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타인을 자신의 내면의 공허함을 채워줄 해결책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관계를 더욱 진정성 있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개성화는 개인이 삶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칼 융에 따르면 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큰 소리로 전달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경고, 위기, 충격적인 사건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침묵 속에 숨겨진 의미를 간과하기 쉽습니다. 동시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리치지도 않고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마치 미묘한 알림처럼 나타납니다. 한 문장, 스쳐 지나가는 눈길, 잠시의 멈춤, 기다림 속의 말입니다. 개인이 개성화의 길을 걸어가면서 삶의 목소리는 결코 크게 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변하는 것은 단지 듣는 능력뿐입니다. 바로 이 점이 침묵 속에 숨겨진 심오한 의미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사람들은 더 이상 거창한 해답을 찾지 않습니다. 삶의 모든 의미를 단 한 문장으로 설명하려는 욕구가 사라집니다. 융에 따르면 성숙이란 질문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질문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숙 단계에서 동시성은 놀라움을 자아내지만 혼란을 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을 설명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더 이상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미는 억지로 움켜쥐어 얻은 결과물이 아니라 느껴지는 진실이 됩니다. 삶은 더 이상 끊임없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삶은 읽고 해석하고 경청하는 텍스트로 변모합니다. 침묵의 끝맺음은 또한 통제에 대한 욕구가 약해지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융은 인간이 삶과 씨름하는 많은 부분이 통제에 대한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합니다.
통제에 대한 욕구가 줄어들수록 자신감은 커집니다. 이 자신감은 맹목적인 항복이 아니라 내면의 중심에 대한 신뢰입니다. 사람은 더 이상 외부 세계가 자신을 끊임없이 시험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신뢰의 분위기 속에서 동시성은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적절한 순간의 멈춤, 예상치 못한 방향 전환, 미뤄진 결정은 더 이상 위협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리듬의 일부로 느껴집니다. 이러한 리듬을 느끼는 사람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삶을 억지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앞으로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고요함은 수동성이 아니라 깊은 자각입니다.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반응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에 따라 살아갑니다. 모든 문을 두드리지 않고 모든 부름에 서둘러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선택적 태도는 내면의 진실성에서 자연스럽게 비롯됩니다. 이러한 선택성 속에서 동시적 만남은 더욱 의미심장해집니다. 들어오는 자와 떠나는 자는 자신의 자리를 압니다. 사람들은 상실을 개인적인 패배로 받아들이지 않고 삶의 자연스러운 전환점으로 여깁니다. 조용하지만 심오한 끝맺음은 또한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내면의 독백은 부드러워지고 가혹한 자기 비판은 줄어듭니다. 융에 따르면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과 화해하지 않고서는 삶과 화해할 수 없습니다. 이 화해는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주의를 길러줍니다. 개인은 더 이상 자신의 한계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모두 받아들이는 법을 배웁니다. 이러한 수용 능력은 외부 세계의 가혹함에 대한 회복력을 키워줍니다. 동시성은 이러한 회복력에 대한 조용한 증인입니다. 개인은 삶이 자신에게 말을 걸고 있음을 압니다. 이 대화를 듣기 위해 소리칠 필요는 없습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융에 따르면 진정한 변화는 소음 없이 일어납니다. 동시성은 외부 세계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변화의 가장 단순한 흔적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 흔적을 따라가는 법을 배우면 삶은 더 이상 우연의 총합으로만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미로 엮인 길이 됩니다. 침묵하지만 심오한 길입니다. 이 깊이 속에서 개인은 더 이상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삶의 무엇인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필요성은 자아가 아직 중심에 자리 잡지 못한 시기의 흔적입니다. 내면의 중심이 강해짐에 따라 개인의 태도는 단순해집니다. 말을 줄이고 변명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단순함은 외부 세계에서 오해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줄여줍니다. 이러한 단순함 속에서 동시적인 만남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개인이 자신의 목소리를 덮어버리는 소음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침묵의 끝은 또한 인내심이 재정이 되는 곳입니다. 기다림은 공허 속에 머무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융에 따르면 기다림은 의식적인 준비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삶이 주는 신호를 놓치지 않습니다. 성급한 결정은 내면의 예 또는 아니요로 대체됩니다. 이러한 내면의 명료함 속에서 동시성은 더욱 믿을 만한 안내자 역할을 합니다. 개인은 모든 기회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압니다. 이러한 지식은 상실감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방향 감각을 강화시켜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개인은 삶과의 관계를 재정의합니다. 이 관계는 더 이상 투쟁, 도피 또는 항복의 관계가 아닙니다. 융이 묘사했듯이 그것은 대화입니다. 개인은 경청하고 삶은 응답합니다. 삶은 가리키고 개인은 해석합니다. 이러한 상호 흐름 속에서 동시성은 기적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조화의 상태로 느껴집니다. 조용하지만 심오한 결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찾은 것이 아닙니다. 삶을 의미 있게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저희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유료로 저희를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 버튼을 클릭하여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